정말 열심히 갓생 살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물밀듯이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여기저기 다 말해놨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자녀가 생기면 더 시간 없지 않을까? 난 잘하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 지금 경기 진짜 안 좋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지 않을까? 등등의 걱정거리와 두려운 것들이 가득 생각나고 그 걱정거리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신가요?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걱정이 돼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돈의 저자로 잘 알려진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서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23개의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진짜 저에게 도움이 됐지만 시간상 이 중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걱정, 두려움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걱정거리는 사라지지가 않죠. 걱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무력감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죠. 연구에 따르면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을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걱정이라는 말을 문제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나 지금 이런 걱정이 있어 라는 말을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요. 걱정은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등입니다. 저자는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두려운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걱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시간 부족이라는 걱정을 적었다면 요즘 투자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껴져서 라고 이유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고 두려운 것과 두려운 이유를 작성하며 두려움이라는 용을 길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데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만난 CEO들의 노트에는 스케줄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감 시간입니다. 일반인들은 투두리스트, 즉 해야 할 일들에만 초점을 맞춰 쓰여 있었다면 CEO들은 그 목록들에 마감 시간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할당하고 내가 지금 그 일을 얼만큼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진도를 확인한다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분 좋은 긴장감도 생기게 됩니다. 걱정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잠시 긴장을 놓치는 그 순간을 파고듭니다. 현재 저도 시간을 할당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일정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와 사용 방법 등을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실패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기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는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 일만 없었더라도 지금 내가 등등 하고 말이죠. 저자는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좋았던 경험이든 나빴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그 경험에서 힘을 얻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도 라는 생각을 그 일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그 일 덕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로 생각을 전환하면서요.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 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나간 것과 찾아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데에 지금을 써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닐까요? 네 번째,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라입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느껴져서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미국의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도 정말 힘든 거리인데 2,000km라니. 놀란 기자들과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낸 건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답했죠. 한 걸음씩 걸었을 뿐이라고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를 떠올리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간다면 작은 성공이 모여 분명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나의 배낭으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배낭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한 개의 배낭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들을 염려한다면 그 한 개의 배낭 위에 여러 개의 배낭을 추가로 들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이 하루가 쌓여 엄청난 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스로를 환대하라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 지글러는 강의를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죠. 공항에 가는 차 안에서는 비행기를 놓칠까봐 중요한 강의장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무척이나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였지만 막상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 오히려 개운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여유 있는 시간 덕분에 점심도 즐기고 가족과 통화도 했죠. 그때 뉴스에서 방금 그가 놓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그 지글러는 이 사건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라는 좌우명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힘겨울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죠.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계획해보거나 완전히 휴식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나 애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쳤던 마음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자신을 환대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빛나는 나에게 오빛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